실제로 사랑에 빠져 있으면 마약 중독자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사랑을 할 때는 콩깍지가 끼인다고 하죠. 그 사람의 뭉툭한 코와 짜리몽땅한 손도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건 마음보다는 이 신경물질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도파민은 보통 길어봤자 한 사람이 분비되어 유지되는 기간은 길어야 3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건전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쌓아놓지 않으면 그 이후에 권태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흔히들 2~3년 연애 후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뇌에서 작용하는 도파민 외에도 엔도르핀,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등의 호르몬들도 환상을 심어주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 그 사람에 대한 옛 감정을 잊지 못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집착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막상 잡으면 순간 즐거웠다가 김이 빠지는 이유는 마약과 똑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별 이후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살찌는 사람들, 무엇인가 먹고자 하는 욕구도 도파민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에 걸리기 때문인데 이것은 뇌가 탄수화물을 섭취함으로써 포도당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도파민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별의 상처를 잊고자 자신도 모르게 꾸준히 중독 상태에 빠지고자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보시나요? 커뮤니티, SNS, 유튜브, 게임을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나요? 무의식적으로 새로 고침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할 일을 미루시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을 기술 중독이라고 합니다. 기술 중독은 마약과 같이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보상을 원하는 음식 섭취, 성행위도 같은 신경화학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차이점이라면 마약의 경우에는 우리의 뇌가 10배가 넘는 도파민 홍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 중독자의 뇌와 마약 중독자의 뇌를 비교해보면 이견이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의 뇌의 조절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행동을 회피할 수 있다면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중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조절 능력을 잃게 되면 그것은 우리 관계, 일, 학교, 자존감, 심지어 감정적 안정감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중독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조비거리,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에는 흡사 좀비로 보이는 마약 중독자들로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7에서 8만 명의 시민들이 마약 중독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매년 충청남도 예산군 규모의 도시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내 시민의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펜타닐 중독이라고 합니다. 펜타닐 패치는 다양한 언론 보도를 통해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펜타닐은 코로나19 백신, 타이레놀, 리조랄 등을 개발한 얀센에서 내놓은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이 진통제는 말기 암 환자에게 사용될 정도로 진통 효과가 매우 뛰어나지만 펜타닐 부작용이 매우 심각해 사용 방법도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로비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매년 제약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제품이 잘 팔리도록 많은 시간 비용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이런 제약회사의 노력 때문에 미국의 많은 수의 마약 중독자들이 병원에서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합법적인 마약성 의약품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거듭될수록 약에 중독되어
결국 불법 마약까지 손대는 나락의 끝자락까지 가게 됩니다. 수많은 마약 중 펜타닐에 더 많은 중독자가 발생하는 것은 적은 제조 비용, 소량 대비 강력한 효과, 높은 중독성 때문입니다. 미국 제조회사의 로비와 함께 마약 공급상이 암시장에 대량의 펜타닐을 풀고 있기에 순식간에 중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입니다. 도파민 네이션은 경쟁주의,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피로 사회에서 도파민으로 버텨내면서도 그 중독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쾌락과 고통 사이에서 더 좋은, 더 건강한 균형점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약물이든 쇼핑이든 관음증이든 흡연이든 소셜미디어든 우리 모두는 하지 않았으면 하거나 후회하는 행동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가 우리 삶의 동기가 된 세상에서 일상에서 쾌락과 고통을 관리하는 실천적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 어떤 사람은 약물을 복용하고 어떤 사람은 방에 숨어서 넷플릭스를 몰래 본다. 또 어떤 사람은 밤새 로맨스 소설을 읽는다.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거의 뭐든지 하려 든다. 하지만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 모든 회피 시도는 고통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결핍의 공간에서 풍요가 넘치는 공간으로 바뀐 오늘날 인간의 뇌는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을 지키며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의학적 조언들은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지침들입니다. 물론 균형을 찾아 유지함으로써 얻어지는 보상은 즉각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으며 보상을 얻으려면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회복을 위해서는 당장 영양가 없이 보이는 지금의 행동들이 실제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축적되고 이것이 미래에 언젠가 나타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다독입니다. 피하려고 하는 대상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 방향을 바꾸어 그것을 마주하기부터가 첫걸음입니다.